이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엄청 애들이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EBS 수능까지 조금 언급이 되었었는데 얘가 더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얘는 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중량 부분 줄거리가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하나의 소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불국사의 석가탑 알지? 석가탑이 단순하게 이게 심플한 애냐 아니면 이렇게 화려한 애냐? 심플한 애. 그게 10원짜리 있나? 아, 돈을 안 구하는 게 요즘 모르겠다. 그치? 그렇게 석가탑 건립과 관련된 백제의 석공 아사달, 그 안에 아사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에요. 뭐 주제는 이럴 수 있죠. 인간적인 번뇌, 어떤 이쁜 여자가 이 유부남 이 남자를 갖다 사랑하잖아. 인간적인 번뇌를 뭐로 만들어낸 거지? 예술로 성취한 거를 다룬 소설입니다.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볼 건데 1번 문제는 했고요. 이 소설이 도대체 뭐야 할 때 뭐를 본다? 4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먼저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무용답은 작가 현진권의 예술관, 중요한 거죠.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 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 중요한 건 뭐야? 석공 아사달, 고뇌를 보니 예술로 승화,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과 만들어와 특히 사랑과 예술원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란 새로운 경제에 이른다. 쌤 바로 시작해도 되겠어? 뭐 어려운 거는 없을 거야. 내가 설명을 다 할 거니까. 우선은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지? 지금 보면은 유중하고 또 하나 이제 금지라는 인물이 있는데 주인공이 아까 내가 뭐라고 해서 아사달과 아사녀로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니까 주의해서 봐야 되겠네. 화랑도니까 신라죠. 숭상하는 유종과 당나라를 숭상하는 그런 분이 유종이라는 사람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자국에 대한. 그에 반해 금지라는 사람은 뭐 사대주의지. 내심서로 못마땅해 한다. 이런 가운데 금지는 그 사대주의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권사를 진행하려 한다. 주만이라는 인물이 지금 여기서 뭐예요? 여자예요. 얘가 누구를 사랑했지? 읽었으니까 알잖아. 아사달을 사랑하게 돼요. 읽어볼게요. 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제주와 금성은 누구지? 금지 아들이었습니다. 유종은 이혼이를 거절할 밖에 없었으리라. 왜? 금지가 싫거든. 첫째로 금지는 당학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생각만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분통해.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별 뻔이나 수작인가. 도대체 당하기 무예벌이 좋은가. 그날의 바로 전임금이 당명황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록산의 만안을 빚어내어 오랑캐 말고발에 그네들을 자랑하는 전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비닐을 묻 총렬한 두매 속에 오름력을 갇혀있지 않았는가. 금지가 당대의 제일 문장이라고 추겨올리는 200기만 해도 제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는 것 죽음으로 가난지 못할지언정 몇 잔술의 감지 덕지에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해 그렇지요. 도리어 양귀비가나요? 임금을 부추겼다가 하니 우리네로 꿈에라도 생각 밖이 아니냐. 됐어? 그네들의 학문, 그네들 누구지? 당나라. 됐어? 당학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난신적자를 만들어내고 알맞은 것이거든. 그럼 누구에 대한 인식 부정이야? 금지. 이걸 좋아라고 배우려 들고 버틀이려 들 참으로 안심하는 거 아니다. 이 당할 그대로 내버려 둬야 우리나라 오래잖아. 그날이 일어날 것이오. 나는 누가 감당해낼 것인가. 한날만 젊었다. 유종은 이따금 시들어가는 죄의 발등의 살을 어루만지만 한탄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갖자니가 조정에 덜어 있었지만 어느 결인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이제는 밑동과 의지할 사람도 없네. 자기를 따른 자도 없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속으로 그의 주위에 찬동한 이가 없지도 않으련만 당학파 세력에 밀려 감히 발설을 못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 젊은이 죽석으로 뛰어들어가면 동정 얼마든지 찾아낼지 모른다.
아직도 이날 명배 끊어서 한 다음에 방방곡곡을 뒤져서 몇만 명의 바람물을 닦는지를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그의 조차 없었다. 이런 점에는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이 늙은 향도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마음 자기 주장에 공유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뭐지?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통해 당합하에 대항하는 거야. 금지 같은 놈들한테 벌써 수년을 두고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유종을 기대고 있던 책상에 쑥 미끄러지듯이 털요 바닥 위에 누웠다. 금지 저를 그렇게 거절한 하루밖에 사익감을 구해야 한다. 금지라고 다시 입을 열지 못할 다른 데 초원해야 한다. 그럼 신라 두 손으로 터밭 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사만통일 당년 능력 시식관 가풍이 당하게 찢을고 문약에 흐르는 이 나라 바로잡을 인물이 무엇인가? 내가 아까 말했지. 이 사람은 뭐라고 주종은 민족주의적 가치관이 있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체성이란 말씀을 기억하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싫어? 금지 같은 인물이 싫은 거야. 여기까지 어떤 내용이 지겠지? 그 다음 유종이 사유를 구하는 것 주만이 부의 천민 서공 아사들을 사모하고 있으면 누구나 사랑하네요. 한편 아사들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를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모퉁이에서 아사를 그려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놓은 작업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 그 다음 뭘까? 예술에 대한 어떤 불태움이네. 그러나 어느 별에인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빡 사라져버렸다. 아직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나마 짐작되는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중요한 거네. 아무리 눈을 닫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은 제가 어려워하는 이사람 만들지 못해서 그 아래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볼수록 골머리만 부저로 힝힝 뛰어 돌렸다. 아 힘들어 이거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굽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비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 띠룩띠룩 애원한 엄마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이 돌에 나를 새겨주세요. 내 아사달인데 마지막 정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날 속삭여 왔다. 이 사람 갈등하지. 그 주만이 때문에. 아사달은 정을 지은 채로 머리가 아니야 이거네. 눈을 감았다. 돌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전경이 그림도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괴로움이야. 조파일 답돌에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올 때 코에 부기던 야릇한 향기. 우레가 울고 악수가 쏟아지죠. 불꽃을 날던 그 뜨거운 입김들 보니 이 사람 대박이지. 이거 불륜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만을 향한 또 사랑이야. 이건 알았냐? 아내가 있는데 갈등을 하지. 아사달은 또 한 번 그럼 봐라.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들이 이들의 불륜에 초점을 맞추는 걸까? 당연히 뭐야? 이런 갈등을 이겨내고 만든 최고의 작품 석가타. 됐지? 가면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짝만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한 모양을 구름아래 지고 둥둥 떠오른 햇발 같다면 아사녀는 쓸려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별만한 광채밖에 없었다. 물동요 치마꼬리 그 빨간 손을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밤 그린 듯이 도색을 남편을 기다리던 안진한지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실 거드나무 그늘 숨기던 눈물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말의 환영도 흩돌린다. 보통이네. 휘술래를 돌리듯 빙빙 돌다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 그림자가 이는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안형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이게 뭐야? 예술이네. 아사달의 캄캄한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왔다. 뭔가 이제 작품이 만들어지려나 봐. 하나로 녹아들여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표현은 다시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해서 뭐니? 사랑이 뭐로 바뀐 거야? 예술. 이거를 보여주는 거.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물같이 맑아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죄의 원불로 변했다. 선도산 뉘엿뉘엿 기운에 빠르고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때 몸으로 수멀수멀 금빛춤을 추는데
긍의교 마치 마정 마치 겨울 마치와 정 소리가 마치와 정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 나절에 고향들 누구를 올렸다. 이게 뭐야? 번뇌 극복인 건 이해하겠어? 마지막이 늘 중요. 새벽만을 한가울 밝은 달이 홀로 정자리가 새로 돌부처리 비칠 정칭 소리가 그치자 음물결이 잠깐 잊혀지고 풍하는 소리가 어떻게 된 거야? 부근의 정막을 깨뜨렸다. 예수 완성하고 자살한 거지. 됐어? 됐어? 그러면 문제 갈게.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건 몇 번이지? 1번이고 알겠지 이제?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기억 미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지? 5번. 3번은 몇 번이야? 이렇게 쉬우니까 넘어갈 거야. 5번이지?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만 제대로 하면 본문 분석만 제대로 하면 문제 다 맞는 거야. 알았냐? 그 다음에 이런 걸 또 묻기 시작해. 선생님 스킬을 자꾸 묻는데 아직은 스킬을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그게 수능을 봤을 때 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있으면 얘네가 소설을 안 읽고 푸는 방법을 묻거든. 안 읽고 풀 수는 없어. 최근에 수능을 보게 되면 문제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신형처럼 말도 안 되게 한 부분의 단어를 살짝 바꿔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수밖에 없어. 그 다음 4번 보기를 갖다가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할게 4번이지? 읽었으니까. 왜냐하면 아사니와 주말의 환영의 안나로 어우러져. 이건 맞아. 부전의 모양이야. 뭐가 틀려? 절망이라는 게 지금 잘못됐지. 예술론으로 승화라고 했잖아. 있어?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시다. 이거 읽을 거예요.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사달과 아사녀 이야기를 조선에 계시라 설화뿐만 아니라 현진권의 기행문과 그의 소설에도 나타난다. 불구사 장권시 당나라원 석공에게 아사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아사녀가 갑자기 와서 석공을 만나기로 요구했으나 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사녀가 필요한 몸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사녀가 남서쪽 침리집의 연못을 내려다보며 석공이 보일 때 가서 살펴 정말 석공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용탑이라 불렸다. 자료 2번 제 완성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의 모습으로 변했다. 5번 니네 5번 눈으로 봤어? 그는 새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게까지 전도하려 한 것이다. 2번 니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목 가운데로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4번이지? 그런 이유로 답은 몇 번이지? 잠깐만 4번 1번부터 맞는 것 같으네. 윗글은 자료 1과 설화체형 맞고요. 2번 자료 2 맞습니다. 맞죠? 3번 유종과 주마 등의 새로운 이야기 들어갔죠. 3번 볼게요.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형했습니다. 맞는데요. 5번 왜 틀렸을까요?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의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석공이 아니라 누구야? 아사녀와 주만의 얼굴이잖아. 됐냐? 걔네들을 떠올리면서 이거 한 거잖아. 그런 이유로 답이 5번이야. 하나만 더 하자. 내 마음이 하나 더 할 수도 있지. 도요새에 관한 명상인데 이거는 조금 중요한 작품이야. 수특이 지금 나올 거야. 아마 다음 주면은 김원일 씨의 김원림님의 작품이 하나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 어려워. 이거는 선생님 크게 볼 거야. 이거는 도요새라는 게 여기서 어떤 거지? 얘한테 도요새의 의미가 뭘까? 되고 싶은 존재. 그리고 이 새는 물이 깨끗하고 이런 데 있대. 그럼 물이 더러우면 얘가 나타나지도 않아. 이 소설은 분단 문제와 환경 문제라는 주제가 두 개가 있는 작품이야.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뭐지? 주인공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 주인공 이름이 동그라미를 안 해놨네 여기다. 지금 여기서 주인공 아버지가 고향이 북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북한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 그거와 더불어 아들인 얘가 지금 하는 거는 뭐지? 아들이야 나란 애가 하는 일은 환경 문제에는 관심이 무지 많잖아. 어떻게든 이 동진강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것들에 얘가 어때? 데모라고 그런단 말이야. 네,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봅시다.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삼답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자. 근데 네 알고 있냐? 이게 지금 몇 년도 거야? 2015년이지.
조금 아까 읽었던 소설은 어떤 내용인지 투표 좀 할게. 좀 분석 좀 하자. 2015년 무영탁은 수능은 어떤 거였었지? 앞쪽이 인물의 어떤 인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었지. 그리고 뒷부분은 어떤 거였지? 뒷부분은 인물의 갈등이지. 대화가 거의 없던 거 기억해? 인물이 4명이라는 거?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게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뭐 말하기 기법이 많이 사용되는 소설이 6월에 나오면 그거의 어떤 영향 때문인지 모르게 되고 그거를 그대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수능하고 9월이 좀 관계가 있었어. 그다음 봅니다.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삼답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이 도시의 생활 환경 의 자연을 파손시키느냐의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가 그와 동시에 나는 동진강 하구의 삼각주 갯벌에서 새떼를 만난 것이다. 새떼가 되게 중요하죠. 시리의 낙형 생활로 내가 왜지? 데모하다가 지금 학교도 잘리고 그랬단 말이야. 뭐 서울대학교 정도인 것 같아. 술만 죽여내던 술만 먹던 내 캄캄한 생활 부정적 힘들었어. 나그네 새 울음소리가 같다 불처럼 중요한 게 뭐지? 새 울음이 나의 삶의 어떤 희망이었어. 새가 내 머릿속으로 자유자재로 날아다녔다. 지금 나는 새떼를 만났어. 그리고 도요새를 떠올리는 거야.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 상상하는 거다. 새 중에서도 동지가 자취를 감춘 도요새였다. 나는 도요새를 찾아 헤매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중 중부리도를 발견해 휘레는 정배원과 함께 그 외의 나를 나 혼자서 이 부분은 또 뭐지? 내가 그 새를 찾으러 노력하는 거. 동남아 일대의 습지와 목과 갯벌을 쌓아갔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그 초여물음으로 접어들었다. 그땐 이미 물대 세목의 도요색과에 포함된 그 무리는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줄러 북상하되었다. 다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만의 님처럼 기다렸다. 그래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의 튠투라에서 편도 1만 킬로미터를 날아 남으로 내려오는 그 작은 새떼의 길고 긴 여정에 밤마다 동침했던 것이다. 나의 일상이 너무 권태로움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의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 이게 뭔 줄 알아? 도요새가 내 머리로 들어오는 건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거야. 각성하는 거야. 단순히 얘네들을 갖다가 찾는 게 아니라 각성이야. 각성. 그런 떠남의 자유와 고통에 대해 이거야. 각성. 여러 말을 제자해버렸다. 다시 한번 줄친 디귿 부분 있지. 이 역할이 뭐라고? 나를 갖다 어떤 깨우치는 각성의 역할인데 그게 바로 뭐다? 자유와 고통에 대해 내가 생각하게 됐어. 우리는 도요새가 말하는 거다. 여름에 그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번식하여 가르면 지구의 발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는 떠날 떠난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있던 잎기류와 작은 딸기나무가 잿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저 북빙에 찬바람을 몰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여정의 재미를 차린다. 여름 동안 부쩍 큰 새끼들도 날개를 손질하며 출발의 안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전이다. 그래 갔다 와. 잠깐 영상 쉴게 나도. 힘들지? 니네들이 안 와가지고 지금 재기 혼자 수업 들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혹시라도 예습을 안 했으면 지금 도요새에 대한 명상 부분 빨리 문제 풀어. 봤어? 애기야 너 동생 있다고 그랬나? 몇 학년이야? 고1은 학원 다녀본 동생은? 영어를 여기? 어느 학교야? 아직 몰라? 한대보고 썼어? 한대보고 자사고인가? 오, 한대보고는 어디 있어? 강 건너? 아, 한대보고도 옛날에 했었는데. 근데 여기 대치동에서 한대보고 내신하는 학군이 있나? 있겠지. 이 동네는 별거 다 하더만. 듣보잡 학교도 막혀서 뭐지? 막 이랬는데. 한대보고는 듣보잡이 아니고 좋은 학교지만. 할게. 선생님은 지금은 대치동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는데 이전에 서초에서 좀 많이 있었거든. 서초구에서. 근데 서초구는 한정되니까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근데 놀란 게 이 동네 학원에서 양재고 막 내시는 거 깜짝 놀랐어. 양재고는 서초구인데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부지런히 하자. 네, 볼게요. 이것까지만 할 거니까 힘내세요. 우리는 떠날 때 안다. 다시 할게. 두 번째 줄. 얇은 햇살 아래 파리스말 살아있던 이끼류와 작은 딸기한 잿빛으로 시간이 가을이야. 긴밤이 저 북방의 찬바람을 몰아올 때쯤 우리는 여정 떠나는 거지. 철새니까. 여름부터 부쩍은 새끼도 날개를 손짓하며 출발의 한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이 길고 긴 여성이다.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 이룬다. 그런 천국을 가로주로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 완주할 때 오직 자기 자신이 극기와의 싸움이라 말했듯 작은 심장으로 숨가파하며 열심히 혼자 날아간다. 그렇다고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다. 혼자 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의 몸이지만 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행로가 분명하므로 우린 나고되거나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500만 년 전 신생 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이 긴 여행을 터득해왔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공천지의 길을 여러 봄, 가을 두 차례 대이동으로 정식해온 것이다. 오직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마디로 취해버린 인간도 거기 예외일 수는 없다. 인간들도 뭐 한다는 거지? 환경 적응. 오히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 욕에 차있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거 어떤 거 비판하는 거지. 도요새의 말을 통해 사실 누굴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됐지. 넘어가.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 이런 제자의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왔다. 그럼 내가 뭐야? 인간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 다음이야. 가을이 왔다. 그럼 이제 동진강 아래 삼강 중부리 도요를 찾아볼 수 없어. 아니, 중부리 도요보다 몸집이 좀 큰 마도요. 등이 붉은스러운 민물 도요도 볼 수 없었다. 동진강은 이미 공장 흘러내린 배수로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 환경 오염. 그래서 그만이 철새나 나그네 새 중에 이제는 공에 비교적 강한 몇 종류의 철새와 나그네 새만이 도래할 뿐이다. 바다새오리, 청동오리 등의 오리 무리와 흰 목물새떼, 꼬마 물새떼 등의 물떼, 새 무리가 올 것이다. 나는 10개 미터글라스가 꽂힌 시원한 꼬지를 들고 동진강의 지류로 수질 온도가 아주 높은 석교천 2개를 걷고 있었다. 생각하는 거지. 오염된 강을 보면서. 그 다음이야. 중량. 나는 시험관 꼬지 들고 뭐 하는 거지? 얼마큼 수질이 오염되는지 보려고 지금 난 적절히 행동을 하는 거야. 자갈을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제 석교천은 살아있는 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교천 물은 죽었다. 아니 악마의 원으로 살아있다. 악마의 원이라는 뭐야? 환경 오염이야. 이 배후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강폭이 80m에 가까운 동지가 몰라도 이 석교천에는 분명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크롬산이나 수은을 암당하고 있을 것이다. 또 석교천 주민 중 10년이나 20년 뒤 육가 프로마로 알찬한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 나는 자갈밭에 앉아 양말을 신었다. 두고 봐라. 내가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들 거야. 누가 들어왔는데 내가 말했다. 나 자신도 수천 번을 반복하여 이미 자기 주변에 걸린 말이다.
누가 할 말 듣는다고 터무니없는 것들은 집념이라 나를 비울지 모른다. 아니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한 해 2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결코 더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자연스러워 만들겠다는 게 더 쉽다라는 거지. 자기가 하려는 행동 도요새보다. 됐어? 그러면 6번 답은 너무 쉬워. 3번인 거 이해하지? 그 다음에 7번 A에 대한 이해 4번이 틀렸는데 인물이 대상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뭐지? 그만큼 얘한테 어때?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8번 A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보면 선생님 설명 다 했으니까 2번이야. 내가 설명했다? 나 9번 하자. 윗글의 도요새와 보기의 매화에 대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 어리고 연약하고 듬성듬성한 매화. 너 의만세 믿지 않았는데 눈 오면은 피리라는 약속 능히 지켜 두새의 송이 피었구나. 촛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매화 향기 가득하더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지? 4번. 이해돼서 하나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끊을게.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인문지문을 거의 다 끝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소설 하나 남은 거랑 고전 시가가 뒤인 혹시? 고전 시가를 지금 뒤로 뺄까 고민 중인데 어쨌든 순서대로 하면 고전 시가를 할 거고 아니면 내가 마음이 바뀌면 소설을 먼저 할 수 있어. 고전 시가를 마지막으로 빼려는 이유는 제일 어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예습은 뭐를 해오려고? 인문을 해와. 됐지? 인문 문단 여기까지 할게. 문학도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기야?